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엘리엇 파동 이론 기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엇 파동 이론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해서 캔들과 추세 그것을 살펴서 지금의 차트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지, 하락의 가능성이 있는지, 횡보의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 보는 채널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엘리엇 파동을 알고 넘어가야 앞으로 차트를 보는데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은 엘리엇 파동은 이렇게 세 개의 상승, 3개의 상승, 1파, 3파, 5파 이렇게 3개의 상승과 2번의 조정 그리고 2번의 큰 하락과 1번의 조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이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을 임펄스 파동 또는 충격 파동이라고 합니다. 임펄스 파동, 아이고, 임펄스 파동, 임펄스 웨이브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 요것도 임펄스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대세 하락, 대세 상승, 이거는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충격 파동이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충격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정은 뭐냐면, 조정은, 여기서 조정은 요 파동을 얘기합니다. 요거에. 1번 상승에 대한 조정, 3번 상승에 대한 조정, 그리고 A 파동에 대한 조정. 이렇게 해서 조정 파동은 총 3개가 있어요.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요거를 코렉션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렉션 웨이브. 이렇게 해서 조정 파동은 3개가 있고 충격 파동은 하나, 둘, 셋, 넷,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충격 파동, 상승의 충격 파동은 3개, 하락의 충격 파동은 2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파동을 이렇게 3번의 상승과 2번의 하락, 이렇게 해서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큰 파동 안에서 이제 3번의 상승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색깔로 한번 볼 텐데, 여기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여기도 이게 충격 파동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충격 파동이고, 여기도 충격 파동이고, 여기도 충격 파동이죠. 얘도 충격 파동이고, 얘도 충격 파동인 거예요. 그럼 이 충격 파동 안에는 또다시 어, 임펄스 웨이브가 또 있겠죠. 여기에서도 하나, 1, 2, 3, 4, 5. 여기서도 1, 2, 3, 4, 5. 이렇게 있겠죠. 1, 2, 3, 4, 5. 여기서도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해서 요 파동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안에도 또 있겠죠. 요 안에도 여기에서도 1, 2, 3, 4, 5. 여기도 1, 2, 3, 4, 5. 여기서도 또 1, 2, 3, 4, 5. 이런 식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동 안에서 이 파동을 전체로 이 카운팅을 해 보면 144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구조 안에서 이제 기본 구조 안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법칙이 있거든요. 이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법칙이 뭐냐면, 이제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 2, 3, 4, 5 A, B, C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법칙은 뭐냐면 요 1번 파동, 그리고 이게 2번 파동,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 2번 파동이 이 1번 파동의 시작점을 치고 내려갈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1번 파동이 시작됐다고 카운팅을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1번이 끝나고 2번이 이제 진행이면 A, B, C 이렇게 되는데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게 1번 파동이 아닌 거예요. 잘못 카운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법칙은 2번 파동이 1번 파동의 시작점을 치고 내려갈 수는 없다. 이제 그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이제 두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 4번 파동이 이 4번 파동이 이 1번 파동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맞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를 얘가 치고 내려오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 4번이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 이게 4번이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4번 파동이 1번 파동의 고점을 침범할 수 없다.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법칙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법칙은 뭐냐면 이 3번 파동, 요 3번 파동 있죠? 요 3번 파동. 이 3번 파동이 충격 파동 1번과 5번 이렇게 1, 2, 3 이렇게 1번 파동과 3번 파동과 5번 파동 중에서 이 3번 파동의 이 길이는 제일 짧으면 안 된다. 제일 짧을 수 없다. 제일 짧으면 안 된다. 이게 세 번째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엇 파동을 카운팅을 할 때 이 불가침의 법칙 이 세 가지와 그리고 1, 2, 3, 4, 5 A, B, C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 그리고 각 파동은 다시 또 1, 2, 3, 4, 5 이렇게 카운팅 세분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나중에 파동 카운팅을 하는데 막 엉터리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엉터리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파동 카운팅을 실제로 차트를 보면서 할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할 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지금 이렇게 엘리엇 파동은 1, 2, 3, 4, 5 A, B, C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하면 하나의 그 사이클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A, B, C 이렇게 끝내면 요 C파가 이 1파의 시작점보다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사이클이 끝나면 이제 C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계속 조정이 기간도 그 폭도 가격도 알 수 없는 조정이 길게 이어지다가 다시 이제 1파가 또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 C파가 끝나는 지점 그리고 1파가 시작되는 지점을 알 수만 있다면 매매하는데 아주 최고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고점 5파의 꼭지가 어딘지를 알 수만 있다면 최저점에서 잡아서 최고에서 팔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여기랑 여기를 잡기는 되게 어려워요. 알아내기는.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그 매매하는 보통의 구간은 어디냐면 바로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도 잃지 않거든요. 수익을 적당히 낼 수가 있어요. 요 구간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엇 파동을 보는 가장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면 요 구간을 찾기 위해서 요 구간에서 하면 설령 여기서 물리거나 여기서 물렸어도 여기 어딘가에 뭐 매수를 아무 데서나 해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손해를 보는 데가 어디죠? 바로 여기서 할 때. 뭐 이런데 여기 5파가 이미 끝났는데 이 ABC 조정 상태에서 매수를 하거나 할 때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1, 2, 3, 4, 5 A, B, C 이렇게 있으면 뭔가 좀 비슷한 모양이 있죠.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모양 1, 2, 3 뭐 이게 약간 뭐 여기가 좀 더 높아야 된다, 여기가 좀 낮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어깨 부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경험상 보면 이렇게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 이렇게 삼봉 모양의 모양이 나오면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앞에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삼봉 모양이 이렇게 앞에 있다. 그러면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삼봉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사이클상.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본 이론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엘리엇 파동은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겹게 이제 이거를 보실 텐데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여기에 조정 파동 모양이 있거든요. 조정 파동 모양이 있는데 이렇게 A, B, C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A, B, C는 대부분 이렇게 요 A의 자리보다 이 C 자리가 항상 이렇게 낮은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조정의 모양이 항상 이렇게 A, B, C 이게 이제 지그재그인데 이런 모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정 모양에는 이게 이제 지그재그라면 플랫도 있거든요. 이렇게 위아래 A, B, C 뭐 이런 식으로 대신 여기에 이 A, B, C 이렇게 있는데 이 B파의 고점이 이 처음에 요 전고점을 넘지를 않아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얘도 A, B, C 이렇게 있지만 얘는 A, B, C 반대로 가죠. 여기 올라가는 게 A, B, C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조정이 요거 말고 또 이렇게도 있어요. A, B, C 이렇게 B, C.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렸는데 상승 조정. 요 C가 A 자리보다 높은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면 A 이렇게 해서 B, C 이렇게 조정이 끝나고 갈 수가 있어요. A, B, C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5파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승 조정이 나올 때는 5파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나중에 비트코인 카운팅을 하면서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일단 이런 식의 조정 모양이 있다는 거. 그리고 조정 모양에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뭐 이렇게 복합 조정이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지그재그가 나오면 중간에 X 파동이 나오고 또 무슨 뭐 플랫 조정이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 엘리엇 파동의 조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엇 파동은 기본적으로 음, 3번의 상승과 2번의 큰 하락 요걸로 한 사이클이 끝난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봉상 예를 들어서 이런 일봉상 이런 큰 사이클이 하나가 끝났다고 한다면 다시 조정이 끝나고 다시 또 이제 파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조정이 끝나고 또 한 사이클이 되고 그렇게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엘리엇 파동의 뭐 개론부터 해서 기원이랑 어떻게 이 엘리엇 파동이 시작이 됐고 엘리엇 파동과 피보나치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하고 뭐 황금 비율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각 파동 1번 파동의 특징, 3번 파동의 특징, 5번 파동의 특징, 그리고 2번과 4번의 특징, A와 B, C 각 특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다 짚고 넘어가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실전 매매에서는 어떻게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